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네, 요즘 홈피드, 네이버 홈피드가 난리가 아닌데요.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네이버가 뭔가를 바꿔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쪽 편에서는 홈피드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한쪽 편에서는 정상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로 득을 보던 사람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껴질 거고요. 반대로 이걸로 득을 보지 못했던, 이걸 혜택을 별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정상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들이 서로 이제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 홈피드 로직이 뭐다 이걸 가지고 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뭘 참조해야 된다, 뭘 봐야 된다. 그래서 뭐 한동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각종 그런 이론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이 가능 추측, 가설 이런 것들을 내놓았는데요. 사실 네이버는 2023년 8월 11일에 홈피드 로직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잘 해서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네이버는 홈피드 로직을 만들었을 때, 이걸 좀 뭔가 활성화하려고 했을 때 개인화 추천 피드라고 불렀습니다. 개인화 추천 피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네이버 직원들만 서로 아는 뭐 약간 이런 얘기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일단 들어보세요. 개인화 추천 피드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 했느냐? 이제 최수연 대표, 현재 네이버 대표인 최수연 대표가 취임을 하면서 1994년부터는 PC의 시대, 그 다음에 2007년부터는 모바일의 시대, 그리고 2023년부터 지금까지는 생성형 AI 시대. 요즘 뭐 챗GPT 난리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AI 시대가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거칠 때 보시면은 PC 시대에 뭐 구글, 야후, 라이코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모바일 시대에는 페이스북, 애플, 또 구글, 넷플릭스, 그리고 유튜브를 거치면서 생성형 AI 시대에 뭐 아마존,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챗GPT, 구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연도별로 지나왔다. 그런데 네이버는 이 모든 걸 다 참조하고 있다. 이걸 다 참조해서 우리는 이걸 다 참조한 다음에 변화에 대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참조하는 게 맞죠. 영향을 서로 받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이버는 유튜브나 구글의 영향을 받냐? 그러니까 유튜브의 알고리즘 영향을 받느냐, 구글의 영향을 받느냐? 먼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영향을 받죠. 이게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삼성 갤럭시랑 애플 아이폰이 있는데 서로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습니다. 이쪽에서 나쁜 점을 가지고 여긴 더 좋게 만들려고 하고요. 여기서 또 좋은 거를 저쪽에서 악착같이 따라하려고 뭐 당연히 영향을 받는데 둘의 정체성은 너무 다르잖아요. 서로 따라하지 않으려고 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죠? 나만의 독창성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네이버가 유튜브에서 참조할 건 참조하되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갈 일은 잘 없고요. 반대로 유튜브가 네이버를 따라할 일은 더더욱 없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좀 지켜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받는 건 맞다. 이걸 주장하시는 분이나 가설을 세우신 분은 이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다. 맞긴 하나 다만 여기에 너무 함몰되면 안 된다. 이거 너무 이게 뭐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시다 보면 이상한 함정에 빠져들 수 있다. 이걸 좀 경계하시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네이버는 그럼 자 홈피드를 다시 넘어왔을 때 홈피드에서 컨텐츠를 추천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가 앞에 말씀드렸던 개인화 추천이고요. 두 번째는 트렌드 추천입니다. 그래서 개인화 추천은 뭐냐? 내 구독 정보, 그 다음에 검색, 문서 클릭 이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네이버에서의 내 활동을 기반으로 나라는 블로거 또는 나라는 유저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고 어떤 문서를 좋아했었나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거기에 맞는 것을 추천해 줄게. 이게 이제 그런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글이 자꾸 뜨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건데요. 여기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로직에 유리하냐? 내가 인플루언서면 팬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블로거면 또 이웃,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뭔가를 눌렀을 때, 내 거를 볼 확률이 높으니까요. 예, 내게 또 뜨고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거고요. 문서 클릭을 많이 받은 문서, 예, 문서 클릭 이력.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메인에 그러니까 홈피드에 한번 진출한 이력이 있고, 여기서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또 등장할 확률이 있고, 또 등장했는데 또 그러면 또 그렇다. 그래서, 한 번 등장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네, 요런 식의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이게 이제 개인화 추천입니다. 이걸 아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근데 네이버는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두 번째로 네이버가 얘기하는 게 트렌드 추천입니다. 트렌드 추천이 뭐냐면 네이버 전체 사용자들이 좋아한 주제와 문서를 바탕으로 우리 추천해서 보여줄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보여주는데 그거 말고도 네이버가 전체적으로 뭘 보였을 때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막 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게 사라질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그 네이버에 한동안 그 추천에 뜬 그 홈피드 추천에 뜬 게 여배우가 되게 많이 떴잖아요. 그럼 여배우는 과연 트렌드냐? 이제 여기서 되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배우는 트렌드가 아니죠. 예? 네이버가 이걸 트렌드라고 만들려고 애쓴 거죠. 어떻게 이게 몇 년 전, 심지어 10년 전, 아니면 타 커뮤니티에서 유행했던 글을 거의 뭐 카피하다시피 해서 가져온 글들이 어떻게 트렌드가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건 트렌드가 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진짜로 트렌드면 유튜브든 인스타 릴스든 온 사방에 여배우라는 이름의 것들이 계속해서 떠야 맞죠. 근데 전혀 뜨지 않고 네이버만 고유하게. 근데 네이버에서 이걸 강제적으로 띄우니까 예를 들면 아까처럼 개인화 추천이란 바탕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나는 평생 여배우를 눌러본 적이 없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런데도 내 눈에 계속 여배우를 노출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개인화 추천을 다 무시하고 트렌드 추천만 가져가는 건데 트렌드 추천도 진짜 트렌드가 아니라 네이버가 만든 트렌드를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예, 잠깐은 통했는데 한 달, 길게 잡아서 2달 정도 지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약발이 떨어지니 네이버도 이제 슬그머니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 심지어는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열심히 썼던 블로거들이 원래 그러니까 이제 이 여배우 이런 것 때문에 뭐 하루에 수십만씩 많게는 100만, 200만 오던 사람들도 지금 심하게는 1000명이 안 오는 블로거도 생기고 10,000명대나 10,000명 밑으로 뚝 떨어지는 블로거들이 대거 속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트렌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홈피드에 대한 착각이 굉장히 길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적어도 이렇진 않았다는 거죠. 예전에 막 나는 솔로가 정말 많이 등장할 때는 실제 나는 솔로는 인기가 있었어요. 예, 없는 인기를 만들어낸 건 최소한 아니었으나 여배우는 너무 네이버가 억지로 했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뒤통수를 맞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홈피드 저품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홈피드에 뜨지 않는 블로거. 예, 홈피드 저품질 블로거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블로거가 있었는데 A라는 블로거가 블로그 자체가 저품질이에요. 예, 최신 순에는 검색이 되는데 정확도 순이나 뭐 그 순에 전혀 뜨지 않는. 예, 그래서 메인이 아니면 블로그에 사람이 올 방법이 없는 그런 블로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블로그는 저품질이었으나 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블로그는 저품질인데 인플루언서 키워드 챌린지도 멀쩡히 되고 홈피드나 메인에도 똑바로 그냥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 저품질과 홈피드 저품질은 같다? 전혀 다르다. 예, 둘은 다르고 홈피드 저품질이란 말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네이버가 예, 그러진 못한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200만 아니면 수십만이 오던 사람들이 1000명 밑으로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홈피드에서 제외되는 현상. 예? 제외되거나 홈피드에서 누락되는 블로거들이 있다. 예, 이건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저품질은 아니고요. 네이버가 앞서 말한 것처럼 트렌드 추천의 일환으로 여배우 뭐 이런 걸 많이 썼던 사람들이 대거 뒤로 물러나는 성향이 생긴 거고요. 제가 제 영상에서 한두 번 언급한 적이 있는 작년 9월 달에 네이버의 상위 블로거 1위부터 한 10위까지. 예, 이건 뭐 순위로 말하긴 뭐하지만, 그러니까 수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추측컨대 그런 사람들이 홈피드에서 전부 빠졌죠.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도 홈피드에 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전혀 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이제 이 부분들은 네이버가
이제 곤란한 거죠. 이 사람들이 뜨는 게 싫다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네, 이런 부분이 있으나, 이거는 뭐 전체 네이버 블로거들 중에 0.0001% 정도의 인원수, 숫자만 이런 거니, 이거를 마치 전체가 뭐 어떤 그 예전에 그 블로그 저품질처럼 홈피드 저품질이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기준이 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네이버는요, 이 트렌드를 자기네가 뭔가 좀 조율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홈피드를 주무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너무 시장에 맡기는 건 옳지 않다라고 네이버는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유튜브는 철저히 시장에 맡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벌써 유튜브와 네이버는 철저히 갈립니다. 확 갈려요. 갈리는데, 그럼 네이버가 이렇게 시장에 개입하는 게 무조건 틀렸냐? 아니면 옳으냐?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 철저히 맡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챗GPT나 인공지능 다른 그거에 돌리면서 심도 있게 이걸 가지고 분석하고 토론을 해보면 네이버의 방식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율하는 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 포털에 뜨는 메인이 막 나갈 소지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니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홈피드의 로직은 네이버가 뭐 개인화 추천이 어떻고 트렌드 추천이 어떻고 뭐 유튜브와 구글과 라이코스와 페이스북과 이런 것들을 다 참조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담당자가 모든 걸 결정하는 시스템이 된 거죠. 예, 근데 이 수천만 개의 블로그 글을 담당자가 다 보고할 수는 없으니,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드메이커 1기, 피드메이커 2기 이렇게 해서 그 범주 안에서 선별해내기 시작한 거고요. 그 나머지 틈을 뚫고 나오기는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다만 네이버도 이게 반드시 옳다, 이런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메인 이제 네이버를 어플을 켜자마자 제일 처음 화면을 열고 그 연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릴 때 뜨는 걸 홈피드라고 그런 거고요. 그거 말고 요즘은 연예 뉴스에 뜨는 거, 스포츠 뉴스에 뜨는 거, 그 다음에 또는 뭐 경제판에 뜨거나 뭐 이렇게 뜨는 게 있잖아요. 푸드판에 뜨고, 이런 파는 종류가 다릅니다. 홈판이라고 하는데요. 홈판은 연예판, 스포츠판, 경제판 이렇게 해서 다른데요. 요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로직이 조금씩 적용되고 있다. 예? 그래서 네이버의 정책 방향을 보면 홈피드는 네이버가 좀 개입을 해서, 담당자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엔터판이나 무슨 판 쪽은 우리가 그러면 만든 AI에 한번 맡겨볼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여배우 또는 피드메이커에 의존해서 메인이 주로 됐던 분들은 사실 메인의 흐름이나 트렌드의 흐름을 사실은 정확히는 파악 못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휩쓸리다 보니 그게 끝나자마자 엄청난 위기가 온 거고, 그거와 상관없이 진짜 트렌드, 예? 그리고 진짜 개인화 추천에 적합한 블로거들이 요즘 또 다시 힘을 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동안 블로그 뭐 홈피드 뭐 이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뭐 메인에 올리면 이래야 돼요, 저래 하고 뭐, 예, 굉장히 이제 큰 목소리를 내시던 분들이 요즘 다 조용하죠. 조용합니다. 예, 조용해졌고요. 아마 앞으로 좀 더 조용해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더 높아졌고요. 결국은 꾸준히 정석대로 또는 상식적으로, 예, 운영했던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구조가 될 겁니다. 다만 피드메이커 2기 되신 분들이 좀 속상하실 것 같긴 해요. 1기는 엄청나게 로또 맞은 것처럼 그랬다가 2기는 지금 거의 뭐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들을 좀 아쉬운 부분이 남고요. 3기를 뽑느냐 안 뽑느냐에 따라서 네이버의 홈피드 정책은 바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기를 안 뽑는다 그러면 네이버 홈피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인화 추천과 트렌드 추천, 네이버가 원래 만든 이 로직으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 맡기는 논리가 될 거고요. 3기를 다시 뽑는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가 개입할 거고, 그러면 나는 피드메이커도 아니고 담당자한테 뭐 잘 볼 그것도 없고 뭐도 없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제 엔터판이나 경제판이나 스포츠판이나 푸드판이나 이걸 누리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네,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 사이트나 타 어떤 포털이나 이걸 따라 하셨다가는 그 알고리즘 따라 하셨다가는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끝도 끝도 없죠. 그리고 사실 이 로직을 뭐 다 안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뭐 개인화 추천도 잘 알고 트렌드 추천도 잘 알고 뭘 다 안다고 한들 이게 내 마음처럼 뭐 다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운의 영역도 좀 있는 거고요. 저는 뭐 운칠 기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스스로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은 30% 범주고요. 범주 안에 있고요. 나머지 70%는 운인데 그 운은 얼마나 전략적으로 접근하느냐가 내 운을 좀 더 높여주고 낮게 낮춰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홈피드에 너무 의존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빵빵 터질 때는 너무 좋습니다. 빵빵 터질 때는 뭐 50만, 100만 들어오고 너무 좋은데, 이게 허물어지면 그냥 블로그를 접는 수가 생겨요. 그러느니, 그것보다는 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거 50%, 홈피드 50%. 그것도 물론 사람의 상황 따라 다 다른데요. 저는 요즘 거의 뭐 7대3, 8대2, 그 앞에 7과 8은 검색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3위당에는 혹시 모르니까 이제 홈판 쪽에 노리고 있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개인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이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그리고 블로그도 떡상 많이 하시는 그런 날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